네. 설정이 잘못돼서 30분 날려버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콩고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하던 지난번에 하던 이제 회로도 풋프린트까지 했던 거를 이번에 아트워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환하도록 할게요. 뭐였더라? 이거였나? 시간을 너무 많이 날려버렸는데 자, 일단 제가 자,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 아트웍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지었었죠. 여기서 지금 하셨던 거 보면은 여기 아마 뒤집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여기에 우클릭을 하면은 클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하가 반전이 됩니다. 여기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하 반전시켜 주시고 DXF 파일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걸 이제 여기 배치를 할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메커니컬 홀 요거는 정상적으로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보자. 아두이노 오노 R3 보면은 이미지를 봅시다.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 핀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간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지금 저기 DXF 파일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키캐드에서 잠깐 찾아봤었는데 자, 요게 여기까지 내릴게요. 이렇게 봐야 보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스라고 있어요. 풋프린트를 눌러서 아무 바탕화면에 여기 그냥 클릭을 하시면은 저는 이미 찾아놨어요. 찾아놨는데 난 왜 창이 안 뜨니? 어디 있지? 나는 이 창이 안 뜨는데? 잠깐만요. 왜 그럴까? 저게 안 뜨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이 창이 어디에 떴냐면은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요쪽에 떴어요. 그래서 제약이 겹쳐가지고 왜 안 뜨지? 이랬네. 여기 보면 아두이노 우노 R3 해가지고 with mounting horse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은 처음에 그냥 아두이노 이렇게 치고 search by keyword라고 치면은 이렇게 좀 기다려야 돼요. 풋프린트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나면은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록 풋프린트 파인드
이름이 Arduino 이름이 안 맞으면 저렇게 뜨게 떠요. 그러면은 어떻게 창이 뜨냐 하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여기 미리 키캐드에서 제공되어진 풋프린트가 나노가 있고 오노 R2가 있고 오노 R3가 있어요. 그리고 with mounting hole size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풋프린트를 불러올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이즈가 아마 이 사이즈랑 똑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사이즈가 맞는지는 DX 파일을 이제 매칭을 해서 보는 거고 이거를 올려볼게요. 한번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그리드가 안 맞아서 센터가 안 맞았죠.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아마 그리드만 조절을 해서 센터만 맞추게 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리드가 좀 더 쪼개볼까요? 여기일까요? 이렇게 하나만 맞추면은 이렇게 자리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풋프린트를 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리 맞추기용으로 저희가 쓰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 핀헤더 소켓들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은 자리에 배치를 올려서 작업을 할 건데 하나씩 끌고 올게요. 하나. 자,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죠. 줄 때문에. 이 줄은 이걸로 잠깐 꺼두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결선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10핀짜리니까 이쪽에 되겠죠? 자, 제가 왜 이 회로도를 옆에 같이 놔뒀느냐? 그러면 요거는 같이 보려고 놔둔 거예요. 요거 보면은 10핀짜리가 있고 ARF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ARF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1번 핀이 여기 보면은 요 사각형이 1번 핀이거든요. IO8이라고 적혀있죠. 1번 핀이 요 사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실제 보면은 이렇게 적혀있는데 위쪽에 있네 이거는. 보자. 그럼 뒤집어진 게 아니라 똑바로가 맞는 거네요. 똑바로가 맞는 거고 위쪽에 ARF, GND 이렇게 돼 있고 8번 0번부터 7, 8, 9 이렇게 이 순서니까 그러면 얘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근데 왜 핀 숫자가 다르지? 얘가 뒤집어진 거네요. 얘가 뒤집어진 거야. 그러면은 다시 플립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ARF 그라운드가 왼쪽에 있었죠. 그러면은 R키를 눌러서 로테이션, M 눌러서 이동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주면 되는데 똑같이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센터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럼 요거는 배치가 끝났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날로그고 여기가 디지털이잖아요. 0번에서 7번까지. 그러면은 8핀짜리 거를 가져옵니다. 정확하게 요거 봐야 돼요. J9. 얘가 J9이죠? 얘를 들고 옵니다. 요걸 클릭을 하고 들고 옵니다. 이것도 로테이션 눌러서 이렇게 돌려서 이쪽으로 가져다 주면 되겠죠. 자, 확대를 해서 센터가 잘 맞았는지 잘 맞죠. 원이랑 여기 사각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맞죠. 요거 두 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6핀짜리 요거겠죠. 자, 클릭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0번이 됐죠. 오른쪽으로 가게
다음에 이제 남은 거 하나 여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들고 옵니다. 요 부품이에요. 요 부품이고 이것도 순서를 보면은 X 락 커넥터가 있고 5V 그리고 리셋 3.3V 이렇게 5V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기를 보면은 자 아이어 락 커넥트 있고 RF 리셋 3.3 5V 이렇게 되어 있죠. 락 커넥트 여기 5V 리셋 3.3 5V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1번이 요거는 왼쪽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순서를 잘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스트립을 하나 잘못했다고 나오는 분이 있는데 지금 요거를 쓴 게 아니라 라이트 앵글을 썼어요. 라이트 앵글이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요걸 고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배치. 요 P는 이제 배치가 이렇게 끝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조금 줄여서 조금 작게 볼게요. 작게 보고 요거 비슷하게 배치를 한번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 카피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드웨어가 정품으로 제가 그걸 안 했네요. 핀이 다른가 이게? 이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지금 작업이 됐어요. 그죠? 큰 거. 호환 보드인데 1칩이랑 2칩이랑 기능은 똑같은데 뭐 크기 차이죠. SMD랑 스롤 타입 그 차이긴 해요. 그 차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SMD 타입, QFN 타입은 여기 있으니까 요건 딥 타입으로 배치를 해서 해볼게요. 원래는 카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가 지금 카피 부프린트가 아니네요. 일단 큰 거부터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포트를 배치를 할 건데 쫙 들고 와서요. 보시면은 USB 포트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USB 타입을 썼고 여기는 지금 그거 썼는데 프린터 USB 썼는데 여기 변경을 할까요? 딱히 뭐 배선은 똑같아서 차이가 없어서 그 플레이스에 그 프린트 해가지고 USB 검색을 하면은 좀 기다리면 또 나올 거예요. USB B 타입으로 아마 알고 있는데 미니 빈가 요게 저거거든요. 프린터 케이블 여기선 볼 수가 없나?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회로 도면은 지금 배치는 다 안 했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 USB 타입을 꽂아 넣었고요. 지금 아웃라인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PC가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됩니다. 이 형태가 지금 삽입이 될 거예요. 굳이 뭐 차이는 없는데 폭이 다르다. 요 정도가 되겠죠. 차이점이라면.
일단 요 타입으로 하고 이걸로도 하고 어휴, 왜 이렇게 됐지? 최대한 지금 나온 거에서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뽑으셔도 되고, 하지만 한 번 더 검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PCB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거에 체크를 두고 하는 부분이라 요 호환보드 또 이 순서가 바뀌어 있죠. 얘도 바뀌어 있네. 다 이쪽이구나. 그러면 얘도 if 프린트도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다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얘를 저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자리를 잡아주고요. 조금 더 내려서 위치가 되겠죠. 좀 머니까 가까이 들고 와서 그 다음에 배럴잭을 배치를 할게요. 배럴잭도 자리가 잡혀 있어서 센터를 옵젝터 사이에 두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여기랑 똑같죠? 패드는 달라요. 만드는 사람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조금만 밖으로 다시 한번 꺼내서 아까 풋프린트가 이제 하다 보면 잘못된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풋프린트를 하고 나서 스케매틱에서 넷리스트를 다시 생성을 해요. 풋프린트 변경을 했을 때 넷리스트 생성을 다시 하고 그 넷리스트를 다시 불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익스체인지 풋프린트 교체가 있는 애들은 바꾸기로 눌러서 여기 눌러주시면 되는데 제가 쓰고 있는 게 9버전이고 신버전은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익스체인지 된 풋프린트들은 이렇게 아마 그 메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새 거를 다음에는 새 버전을 깔아서 버전 맞춰서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오늘 알아가지고 그 버전이 다르다는 거를 인터페이스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라하는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뭘 배치할까요? 크리스탈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크리스탈은 대략 한 이 정도 위치했고 일단 비슷하게 배치를 먼저 해주시면 돼요. 얘는 좀 크네, 유튜브가. 이거는 CP2103 그거 같네요. 이 정도 크기가 되겠는데. 똑같아 보이기도 한데. 일단 요거를 기준으로 배치를 해봅시다. 리셋 버튼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좀 좁으니까 좀 내릴게요. 그래. 만약에 다음에 여기 케이스를 많이 씌우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요 B타입으로 바꿔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요 사이즈만큼 구멍이 뚫려 있을 건데 지금 저는 그거를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나중에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리스탈을 이거는 여기로 들어가겠죠. 여기는 좀 작은 크리스탈을 썼네요. 여기 저는 큰 크리스탈을 썼습니다. 다 들어갈 거예요. 여기 빼곡하게. 그 다음에 CLP 요거는 전원 부분인데 이렇게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 하나,
우리가 핸드 솔더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좀 길어요. 길이가 길고 이거를 신경 써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두 개를 배치해주면은 여기 두 개 위치가 잡히겠죠? 자, 여기서 또 가까이 해봅시다. 남았네. 여기는 요거니까 요쪽에 옆에다 뒀어요. LMV358. 여기서 1번 핀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얘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4켜. 1번 핀을 표시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방향성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같은 거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1번 핀 표시 안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117. 여기는 이쪽에 있죠? 뒤집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네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풋프린트가 크게 만들어지니까 공간이 좀 좁게 느껴지죠. 근데 이렇게 바짝 붙여도 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빡빡하게 배치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점퍼 6핀짜리 점퍼가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1번 핀이 지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눈에 안 들어오네. 그렇죠? 얘가 이거가 맞나? 이쪽 편 건가 보네요. 그럼 여기는 여기. 이게 선을 가까이 대면은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 받침했고 얘가 여기 이렇게 연결된 게 많은데 여기에 붙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 있고 이거는 대충 눕혀서 이쪽을 이번으로 갈까요? 이렇게 위에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공간이 좁으니까 옆에다 옮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런 와이어, 관련된 와이어가 가까운 쪽으로. 이쪽에 관련된 게 없죠? 이쪽만 있죠? 이쪽 가까이 둡니다. 돌릴 거면은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다 풀어지네. 이렇게 옆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수동 소자들인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남았네요. 요거. 보자. 당신은 어디에 붙습니까? 자, 잘 모를 때는 회로들을 봅니다. 얘가 다른 걸 눌렀다 다시 돌아오면은 이거거든요. 3.3V로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이 전원 부분 쪽에 붙겠죠? 얘네 같은데 부품이 다른 거는 그 봄 리스트에 있던 걸 제가 끌거다 썼기 때문에 그 부품에 맞춘 거지, 여기 이 보이는 부품이랑은 또 달라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보면은 이게 호환 보드가 되는 거죠. 호환 보드. USB-A 타입으로 꽂을 수 있는 호환 보드. 근데 뭐 양쪽에 USB-A 타입은 잘 없긴 한데 뭐 따로 구매하셔도 되고, 프린터 케이블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저거 B 타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B 타입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 소자들이 남았잖아요. 수동 소자들은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회로도에서 바로 보고 근처 필요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1일치 저기 5V 변환해주는 쪽에 있죠. 여기가 5V 레귤레이터 쪽인데 여기 근처에다가 캐패시터니까
근처에다가 위치 이렇게 해줍니다. 글자는 조금 이따 정리를 할 거긴 한데 이렇게 배치를 옆으로 치워서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여기 CG 공유모식이니까 USB 쪽에 이렇게 하고 두 개 다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이 글자 크기도 지금 엄청 커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줄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은 배치를 대충 해놓고 나중에 줄이는 작업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 저항은 좀 넌센스 하니까 어디다가 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보시면은 여기 포트랑 연결하는 내용이 또 있는 것 같죠? 요 근처에다가 둘게요.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으니까. 이 CBR은 USB에서 나온 쪽이니까 요 근처에 두고, 정확하게 자리를 잡은 건 아니지만 요 근처에 이렇게 두시면 돼요. 여기는 리셋 스위치 쪽인데, 그죠? 점퍼가 있으나 마나는 약간 그런 점퍼긴 한데 옆에다 두겠습니다. 점퍼도 그라운드를 연결해주는 어디다 둘까? 어디 둘까요? 이거를 C3 갖고 저건데 USB 쪽 근처에 둡시다. 어차피 여기 나와서 얘 지나서 이렇게 붙는 거니까. 일단 회전 같은 것도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자, 피드 가까이 되고 아까 방금 점프 놓은 거 옆에 이 근처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LED죠. LED고 TXRX니까 부분이 제일 너무 큰 걸로 했어. 여기다가 두 개 나란히 둘까요? 이거는 어디 쪽 그거냐? 5V가 들어왔으면은 불을 켜라. 근데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이 LED. 저항이 있구나. 5V가 들어오면 LED를 켜라. 그러면은 얘는 전원부 LED이기 때문에 전원부로 근처로 갑시다. 빠곡하게 넣어봅시다. 그 다음에 LED 하나 더 있을 텐데 D3? 이걸로도 있구나. 자, 아까 TX에 넣었으니까 RX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데요. 가까이 붙일 때 이 아웃라인을 보통 그려져 있잖아요. 이 아웃라인 경계에만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돼요. 너무 가까우면은 얘네들이 영역 간섭이 있으니까 좀 떨어뜨려서 주시고, 여기는 DC라서 그렇게 뭐 거리는 크게 안 타긴 한데 납땜이 깔끔하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납땜이 좀 덜 되면은 거리가 좀 떨어지죠. 보자. 그 다음에 C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냥 5V 전원에다가 전열로 두게요. 자, 어레이 바로 배치 V 인이 들어오고 이건 아래쪽으로
더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 계속 엮이거든요. 여기는 여기쯤에다가 넣겠습니다. 하고 자 UGND USB 관련해서 뭐가 좀 많이 잡히긴 잡혀요. 아까 이 점퍼 근처에 두면 돼요. 이것도 점퍼 근처니까 아까 이 점퍼 있죠? 요거 여기 지금 화살 들었으니까 22 피코는 무조건 크리스탈이에요. 네. 크리스탈인데 여기 U16U2 쪽 크리스탈이니까 여기 근처에다가 최대한 크리스탈과 가까이 배치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거를 자리를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22 피콘을 최대한 가까이 배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LED는 SCK 뭐지? SCK가 하이로 하면은 반짝반짝 하는 그런 회로인데 봅시다. SCK 얘 배치가에 따라서 또 배치가 바뀌어지겠네. 자 여기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다 보면은 어디에 붙는지 EIC랑 관련이 없죠? 그러면은 여기다 달고 이 LED를 근처에다 배치를 해줍니다. 일단 그냥 배치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심각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일단 배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배치 위치가 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요런 거 같은 거 있죠. C5 여기 있는데 VCC 라인, 5V 라인이랑 그라운드 라인이 붙는 데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요거 이렇게 회로에 가까이 회로 도면을 보면서 배치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가까이 있는 그 저기 캐패시터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보면 4번이랑 3번 사이를 가까이 가고 있죠. 이거는 3번이랑 4번 사이 여기 3, 4 여기 근처로 가면 됩니다. 얘가 아니고 여기 있군요. 이 IC에 3번, 4번 아우 마구하다. 자 근처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엄청 빡빡할 것 같은데. 자 C6 C6은 2985 근처에 있죠. 2985가 어디 있을까요? 2985 여기 있죠. 2985 여기 있고 3.3V랑 그라운드 캐피시터는 위치를 이렇게 IC 옆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피코. 요거는 여기 요 녀석 근처 아니고 요 녀석이네요. 아직도 여기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선이. 그라운드는 어디든 붙으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거만 가까우면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RC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메가 여기도 크리스탈 근처인데 크리스탈 밑에다 배치를 해줍시다. 어차피 이렇게 병렬이고 이렇게 병렬이기 때문에 앞뒤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자리만 맞으면. 도선에 저항이 없을 시에는 이론적으로는 어디에 배치하든 똑같은데 실제 현실 PCB에서 배치를 할 때는 최대한 가깝게 저항은 적게 뭐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탈을 IC 칩 근처에 바로 바짝 붙여서 작업하는 것도 뭐 그런 류의 내용이고요. FDM 340P 이거는 USB VCC를 받아서 여기다가 전원을 공급해 주네요. FAT 컴페어
그 다음 C14 얘는 어디 붙어 있냐 하면은 ARF하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그라운드에 붙어 있죠. 이거 근처로 가야 돼요. 위쪽에 있겠죠. 여기 ARF랑 그라운드 근처 바로 옆에 배치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대충 간섭이 안 생기는 거리에 한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7은 어디로 갈까? 이거는 리셋에 캐피시가 붙어 있는 거네요. 이 핀이 펄스를 하면은 펄스 데이터 넘어가서 얘를 리셋을 시키는 그런 회로인데, 보자. 이걸 왼쪽으로 붙여야 되나 오른쪽으로 붙여야 되나? 이거는 여기 이 핀에다가 핀에다가 여기 붙일게요. 아래쪽으로 가겠죠? 아래쪽 여기 근처 리셋 여기다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22피코 22피코는 무조건 크리스탈이죠. 왼쪽 크리스탈인지 오른쪽 크리스탈인지 왼쪽 그죠? 또 여긴 다이오드인데 어디 다이오드니? 여기 다이오드인데 리셋의 역기 전력을 잡기 위한 다이오드네요. 리셋 근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쌓아서 올릴게요. 퓨즈 USB 근처. 작은 사이즈로 한 것 같은데. 080으로 했구나. 진짜 엄청 크더라. 자, 일단 배치를 대충 해놓고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오른쪽이죠. 이렇게 하고 100나노 C10. 자, C10은 어디냐 하면은 여기 AVCC랑 VCC가 같이 공급을 하고 여기 7번 8번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7번 8번 이쪽 7번 8번 여기 사이 이쪽 옆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쳤습니다. 여기도 리셋 역기 전력 되는 거. 여기 IC 붙으니까 이렇게 대충 배치를 해놓고 이거는 여기 크리스탈 약간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배치를 대충 자리를 잡았는데 그죠? 이거를 자 볼게요. 얼마나 빡빡한지. 별로 안 빡빡하죠?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빡빡하진 않아요. 이렇게 저기 글자가 많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부품을 배치를 했을 때 이 정도로 빡빡하게 뭐 여기는 더 사이즈 작은 거를 쓰는데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네요. 배럴짝이랑 텍트는 저희가 만든 거니까 3D가 지금 매칭이 안 돼 있어서 안 뜨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잘 뜨죠.
실제로 만들면 뭐 높이 이런 건 좀 다르긴 한데 납작한 거 쓰니까 높이는 다른데 대충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핀 헤더 소켓이라서 이렇게 될 거고 핀 헤더로 하면 핀 헤더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많이 비니까 조금 옆으로 이동 배치를 할게요. 배치를 할 때 이 선들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보면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건 풀어줄 필요가 없죠. 그냥 두시고 LED 그리고 갖고 LED가 왼쪽 위에 시그널을 받죠. 저는 웬만하면 이걸 돌리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배치가 될 때 기본 방향으로 다 배치가 되는데 어떤 건 이쪽 방향, 어떤 건 이쪽 방향인데 만드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표시는 다 되어 있긴 한데 그냥 생각 안 하고 다 똑같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틀지 않습니다. LED 여기 놔주고 그냥 가까이 위치를 붙여줍니다. 크리스탈은 여기 위치 그대로 위치를 할 거고요. 뭐 여기가 지금 공간이 이제 남게 되겠네요. 이쪽만 좀 빡빡해 보이고. 자, 다이어드 당겨주고 이렇게 LED 두 개도 나란히 옮겨줍니다. 붙었으니까 조금만 떼줄게요. 자,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위치 그대로 자리 잡고 이 녀석을 이런 배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멀리 있는 핀들 있죠. 여기에 핀이 들어가기가 나중에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좀 배치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써야 돼요. 이렇게는 크리스탈이니까 한 묶음 그냥 통째로 이렇게 옮깁니다. 전원 부분도 뭐 딱히 바꿀 그거는 없네요. 뭐 여기는 뭐 배치가 잘 된 것 같아서 이대로 두고 USB 쪽 이거 내가 돌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안 돌렸구나. 안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안 돌리는 게.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리셋 점퍼가 쓸모는 없는데 이렇게 하고 이쪽에 배치를 하나씩 해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배치를 했죠. 나중에 와이어링 하다가 바뀌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글자 크기를 줄여서 작업을 한다고 했죠. 이게 그리드가 아니다. 이걸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mm가 조금 넘는데 얼마 안 크네. 이거밖에 안 됐나? 글자가 엄청 원래 이렇게 안 작은데? 1점
1.2 1.2mm. 요거 보시면은, 아 맞다, 일단 우리 저거 요 풋프린트 있죠, 우리 아두이노 들고 왔던 풋프린트.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거 이제 지울게요. 여기 아까 여기 있던 거 잡아서 빼시면 돼요. 그러고 우리 지금 DWG에 있는 얘네들 여기 있죠. 저거를 아웃라인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질문을 지금 방금 오셨는데, 요거 선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 하이드 골드 렛 네스트, 요거를 하시면 돼요. 일단 이게 지금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그릴 수는 있어요. 그려볼까요? 그냥 그려봅시다. 우리 아웃라인은 여기 엣지 컷 레이어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정기적인 것들이고, 여기가 물리적인 것들 배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그리드가 여기서 여기를 잡고 가봅시다. 여기 전체에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여기 그리드가 안 맞네. 힘든데. 그리드 이쪽 끝으로 맞춰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지금 보시는 게 몇 미리 차이가 안 나긴 한데, 어디 케이스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드 딱딱 맞춰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직선이 끝이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딱 ESC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그려서 한번 봅시다. 여기랑 이렇게. 이게 또 이거 시계 반대 방향이죠. 여기는 여기 이렇게 하면은 호가 완성이 됩니다. 직선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이 호 그리는 게 여간 이게 귀찮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뭐 어차피 공부하시려면은
뭐가 안 맞네. 자, 정확하게 맞춰서 짠 하면은 공부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식상 쭉 꺼주고 여기도 홀을 여기 맞니? 여기 같은데 여기서 홀을 이렇게 꺼주면 됩니다. 됐죠? 아까 여기가 하나 길어서 하나 빼고 그 다음에 DWG를 빼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레이어 뷰 보이는 거를 없애면은 똑같이 거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메카니컬 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엣지로 해도 되는데 드릴 홀로 뚫어줘도 돼요. 그거는 딱히 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뚫어줘도 돼요. 저는 원래 이제 이런 패드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줬었거든요. 이제 드릴들이 다 그 사이즈들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센터 맞추는 게 일이야. 조금 안 맞지만 뭐 맞다고 치고 조금 오른쪽 쏠리네요. 자, 그 다음에 글자, 그래, 글자 저기 배치하고 있었죠. 이게 계속 헷갈려. 여기서 스위치를 보이는 곳에다가 부품이 실장이 돼도 이 부품을 어떤 부품이다를 알 수 있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옮겨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묻혀있는 것들이 많아요. 레퍼런스 넘버를 이렇게 옮겨주는데 왼쪽에 붙여도 되고 오른쪽에 붙여도 돼요. 그거는 딱히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해서 사용자가 보기 쉽게 방향을 틀어줍니다. 여기는 이름이 어디 갔지? 얘가 여기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는 또 이렇게 옮겨서 로테이션 해줍니다. 여기도 오른쪽에다가 주고 Z2 잡아서 돌려서 이렇게 Z 왼쪽에 붙여서 C 가이드 이렇게 보면은 선이 이렇게 하나 따라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이쪽은 좁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PCB가 생각보다 노가다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품 밑으로 들어가면은 안 보이겠죠? 보통은 상단 좌측 이렇게 보통 배치를 해요. 여기도 공간 좀 있겠네. 여기가 이 흰색이 다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이 들어갈 거니까 이번에 난 남을 것 같아요. I1 I4 잡아서 I1 잡아서 왼쪽에 두고 여기 보면은 지금 크리스탈이랑 이거 두 개가 좀 붙어 있죠. 이거 들어서 옮겨줄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둬야겠네. 이게 살짝 꼼꼼해야 돼요. 나중에 실제로 PCB를 뽑아냈는데 뭐 안 맞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회색깔은 표시가 나중에 안 될 거예요. 이걸 건드립니다. F 팹 어셈블리 그거라서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같은 부품인데 또 안 맞네 이거. 됐다. 자, 일단 이렇게 기본 배치는 했습니다. Alt 3번 누르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간섭이 없죠? 이제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얘는 되게 짜리 맞지.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면은 다이오드들이 다 에노드가 오른쪽이고 캐소드가 왼쪽이에요. 그죠? 다이오드도 에노드 왼쪽, 오른쪽, 캐소드 왼쪽. 여기도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이쪽이 캐소드. 이게 다 한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나 LED 같은 경우는 점으로 찍혀 있는데 진짜 안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제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작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작업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뒷면도 이렇게 있죠. 자, 일단 기본 배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U5를 옮겨야겠네. 여기 U5
위에 공간이 남으니까 옮기면 되겠죠. 이것도 여기서 바로 얘를 옮기고 여기를 누르면은 다시 바로 글자가 옮겨가요. 옮겨갔죠. 이 화면을 좀 자주 보셔야 돼요. 이거 내가 정말 실수를 안 했나 그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최종 마지막 그거기 때문에 이 나중에 실제 부품들 다 주문하시고 샘플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얘를 1대1로 출력을 해서 그 부품 올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럼 사이즈가 확실하게 틀린 것은 틀렸다고 보입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이 PCB 하나 뜨는데도 돈이 뭐 1, 2만원도 아니고 제일 싼 데는 있죠. 2,000원 뭐 이렇게 파는 데도 있긴 한데 하여튼 요거를 잘 보셔야 나중에 실제로 실무를 하실 때 저거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한 5분 정도. So sad 그러니까 슬슬 let me come into your 맘 중요한 건 맘 그분의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날 묘하는 너의 날 이 선물들까지도 사랑하게 된 거 이겠네 맘이야 너에 대한 건 사소한 것도 기억해 난 아니야 아무리 나 삐그러도 넌 내게 순간 다 많아야 신정 많아야 주인공을 맨날 이렇게 밤마다 기도해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Give love Give love oh, oh, yeah.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무작정 싫어하고 보는 너 Why can't you understand me 난 너를 좋아한다고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걸 안 후부터 샘솟던 의욕이 다시 들고 설렜던 내 맘도 그치겠구나 했는데 또다시 슬슬 다가가도 될까 바라보는 것조차 싫어할까 뻔한 몰래 뒤에서 긍긍전전해 점점 해가 지면 달빛 정전해 연기가 나의 맘을 전부 전해 하지만 그녀와의 사이거리 너무 멀어 주고 또 주는 사랑이 길바닥에다 버려 저 낙엽처럼 쌓이네 봄이 되면 흙으로 남아 혹시 기대해 쌓기 돼요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Give love Give lov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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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is love, believe it or not. Give love
전 에버랜드 노래가 좋아서 이거 하나만 더 들게요. 생각만 해도 즐거워 매일매일 또 가고 싶어 영원한 행복의 나라 에버에버랜드 기쁨에 바람이 불어와 가슴이 설레네 Every day is a holiday 영원한 행복의 나라 모두가 친구 되는 곳 에버에버랜드 언제나 사랑이 가득한 에버랜드 오늘도 새로운 모험 찾아 떠나봐요 축제의 나라로 기쁨을 부르는 주문 함께 외워봐요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에버랜드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에버랜드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자, 이제 배선을 해볼까요? 배선을 할 때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메인칩 먼저 하거나 아니면은 굵은 배선들 저는 먼저 하거든요. 저도 이제 아토 회사를 다녀본 게 아니라서 그냥 저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하시는 분 마음이에요. 이거는 어떤 게 뭐 배치가 잘 될 건지는 해보다 보면은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뭐냐, 저도 돈 주고 이거 업체 의뢰할 때 있는데 역시 돈 주고 하는 게 좋긴 좋아요. 엄청 잘 나와. 그리고 자, 배선을 해봅시다. 배선을 하기 전에 이제 배선의 두께 같은 거를 정하는 그 스펙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인터랙티브 너트 세팅했나? 안돼. 창이 또 어디 있던가? 제너럴 세팅 어디 있더라? 이 창이 왜 안 뜨지? 이쪽에도 안 뜨는데. 보자. 왜 뜨나?
되는데. 셋업에 디자인 룰을 들어가시면은 유격, 트랙 두께, 비아 디아, 비아 드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아는 이 레이어들을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연결하는 그런 도구인데, 그냥 구멍을 뚫어서 거기가 동판으로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규격이 있어요. 주로 쓰는 규격들. 그냥 기본적으로 보통 두시면 되고, 이제 네트 같은 것들도 지정해서 전원선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규격들을 쪼개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런 설정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바로 직접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느냐, 넷 클래스 에디터도 있고, 디폴트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디폴트가 들어가고, 여기다가 뭐 추가해서 뭐 VCC 넷이 있고, VCC 같은 트랙 두께가 보통 2mm를 줘요. 2mm 주고, 유격도 뭐 차이가 있긴 한데 그냥 그대로 쓰셔도 딱히 무방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VCC가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오버트, 언버트 이렇게 채워서 쓸 수 있어요. AR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뭐가 있을까? VSP, VCC, VIN 들어와 있죠. 여기는 디폴트에 있는 걸 옮겨서 담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서 담아서 2mm를 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디자인 룰이라는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위에 것도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트랙 두께, 우리가 요거를 많이 쓸 거예요. 요 배선을 하면서 그 순간 즉흥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요 트랙 두께를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0.25가 디폴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은 좀 작고 얘네들은 두꺼우니까 얘네들은 이제 작은 두께로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0.2 하고 0.3, 0.4, 0.5 그리고 1, 2 이렇게 둘게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 0.2도 있고 0.25도 있고 하는데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래,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자면은, 이게 최소 사이즈가 지금 저는 0.2를 뒀는데 더 가늘게 할 수는 있어요. 가늘게 할 수 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PCB를 가공하는 업체 중에서 이제 기계가 가능한 최소 사이즈가 있어요. 저는 이거 밑으로는 안 내려가거든요. 이거 밑으로는 가공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0.13mm 밑으로는 보통 작업을 하지 않고 0.2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VCC 라인을 우리가 두껍게 줬죠. 그러면은 전원의 흐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배럴잭 기준으로, 그라운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또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여드리고, 여기에 있는 이 패드를 클릭하시고, 여기 라우트가 있어요. 여기 단축키가 X인데 X를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어디로 연결해야 되는지, 이 패드랑 연결되어 있는 건 어떤 건지 여기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두께가 안 변했을까요? 자, 여기서 해도 되고, 한번 봅시다. 디자인 룰에서 이 넷이 아마 여기 지금 아까 VCC에서
VCC에 추가가 안 됐을까요? 이 넷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D5 패드 2 D5 패드 2 이걸 이렇게 옮겨서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얘를 지우고 다시 조선을 하면 이렇게 두껍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폴트 디자인 룰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VCC라고 했던 것 중에 티가 나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봐야 되잖아요. 이래서 이제 불편해서 이걸로 잘 안 쓰고 그냥 저기 그걸로 많이 쓰게 됩니다. V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괜찮아요. 지금 다 괜찮은데 이 패드보다 이 라우트가 크죠. 얘는 작지만 얘는 크죠. 그럼 여기를 우클릭을 해서 어딨니? 자, 이 패드를 이 트랙을 잡고 와이어를 이제 트랙이라고도 하는데 오른쪽을 누르면은 사라졌나? 보자. 와이어 두께를 그러면은 자 이쪽 트랙을 다시 빼고 조각이 많이 나요. 이렇게 배선을 가다가 이렇게 한 번에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서요. 우클릭을 해. 그러면은 트랙 폭이 여기 우리가 아까 설정한 거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우리 2mm에서 1mm로 줄여서 가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모양이 이상하죠. 네, 모양이 이상할 겁니다. 여기 모양이 이상한데 요거를 부드럽게 선 두께가 지금 2mm에서 1mm로 반으로 바로 푹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중간에 하나 더 넣어 볼까요? 그러면 1.5를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1.5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다시 지우고 아까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기 됐을 거예요. 2mm로 올라가서 대충 여기서 가다가 줄이게 되는 거는 이렇게 줄이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좀 훨씬 낫죠. 선이. 아니면은 배선을 2mm에서 한 번에 배선을 하고 나서 이 배선을 아까 그거는 못 줄이고 이 키를 누르게 되면은 배선 두께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1.5 이렇게. 근데 여기 또 혹처럼 생겨 나오니까 이것도 잡아서 1.5 바꿔주고, 이게 자동이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직각이긴 한데 약간 여기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다른 툴에서는 오토 라우팅이 있는데요. 저는 오토 라우팅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 안 쓰냐 하면은 오토 라우팅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배선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임피던스 매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배치를 했는지를 모르겠다. 지금 요 회로는 간단하기 때문에 좀 나은데 좀 회로가 복잡해지거나 이거 스케일이 한 2배 이상 넘어가기만 해도 못 알아봐요. 대충 뭐 따라가면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직접 라우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 자리를 바꾸면 좀 낫겠네요. 거의 인이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런 가깝죠. 이런 게 이제 유격이 0.2mm 2mm라는 뜻이고, 여기는 전류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어차피 충전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줄여서 작업을 할게요. 1.5mm 적당히 이제 내가 이렇게 컨트롤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5V 2개 이렇게 이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고 만약 이렇게 됐었다 그러면은 V를 눌러서 BR을 하나 뚫어주는 게 좀 더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뭐 정식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잘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배치할 때 이제 저희가 지금 아직 빨간색은 이제 탑면이에요. 이제 우리가 바텀면도 같이 할 텐데 SMD 타입 거의 다 이제 부품이 실장된 탑면이면 탑면, 바텀이면 바텀면 이렇게 이제 패턴이 가는 게 좋은데 저는 보통 탑면을 SMD가 많기 때문에 가로선으로 긋고 바텀면을 세로선으로 그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선이 안 꼬이고 좋아요. 나중에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이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전원에서는 특히 그렇게 티가 안 나고 그래 요거를 한번 가봅시다. 요게 지금 되게 애매하게 멀리 있거든요. 그죠? 얘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둘러와야 되잖아요.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없죠. 이런 거는 이제 바텀으로 돌립니다. 바텀으로 돌리는 단축키는 페이지 다운키를 누르면 바텀으로 바로 바뀌어요. 이게 뚫고 나오죠. 왜냐면 바텀에는 스롤 말고는 간섭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오른쪽 위에 이걸 눌러주면 되는데 이렇게 화면이 가버리니까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이렇게 눌러주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 여기 콘덴서를 먼저 가야 돼요. 이런 거는 나중에 가도 되는데 콘덴서 먼저 가서 충전을 해서 완충을 좀 할 수 있게 여기 V키를 누르면 또 비아가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탑을 여기에서 또 탑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죠. 여기 5V 들어가는데 작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될까요? 큰 거 지금 와이어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와이어를 줄여서 한 0.3 정도면 들어갈 것 같은데 줄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니? 0.3도 크다는 뜻이죠. 이러면 자, 0.3이 크니까 0.2로 해가지고 들어갈게요.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면 선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배선을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고 이렇게 배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전자의 이동을 방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리셋인데 여기서 내려갈게요. 여기 갔다 오면 되겠다. 여기서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탑으로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5V가 들어가겠죠. 근데 요 라인은 좀 두꺼워져야 될 것 같아요. 봤을 때 전원이 다른 데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텀으로 바꾸고 와이어 두께를 1.5mm로 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탑을 하면은 탑면이 제일 위에 보이고 레이어 개념, 종이 쌓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도 두껍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두께를
0.5mm로 갑시다. 0.5mm 가서 그러고 여기서 그 슬러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꺾이는 방향이 바뀌어져요. 애매하게 조금 내가 꺾고 싶은 데가 아니다 했을 때 이렇게 슬러시를 이용해서 살짝살짝 꺾어 주시면 됩니다. 5V 들어가는 데가 또 구석구석 많이 있네요. 이거는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타줍니다. 리셋이 근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끌어주고 가까운 거리는 그냥 탑에서도 세로로 그어줄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라 이거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랑 요거랑 연결하기가 좀 애매하죠. 탑이 갈아먹고 있고 여기도 막혀 있고. 그러면은 이거를 탑으로 내려봅시다. 탑으로 내려오는 게 낫겠네. 여기서 두께를 다시 두껍게 바꿔놓고 1.5를 썼죠. 이렇게 쓰고 이거를 리셋은 그렇게 뭐 먹질 않아서 좀 작게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바로 앞에 꺼내 가지고 여기서 비아를 뚫을 공간이 없네. 얘가 낙 커넥터이긴 한데 이렇게 연결이 안 되잖아. 여기서 이거 두께 조금만 더 줄일게요. 1mm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자리를 이제 쓸 수 있겠죠. 선 두께를 0.3 해서 아래쪽에 비아를 뚫어서 비아가 이렇게 바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거 바텀으로만 연결할게요. 이거를 선을 MCU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이게 왜 두께가 보면은 두꺼운 곳에서 이제 점점 얇아지다가 다시 두꺼워지지는 않아요. 다시 두꺼워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한번 줄어들면은 계속 줄어들어서 가면 되는데 최대한 안 줄어들게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전원을 쓴다는 전제하에서. 자, 그 다음에 전원을 더 연결해 봅시다. 탑으로 변경을 하면 여기 이제 5V가 5V 라인 안 붙었다고 좀 이렇게 소리가 나죠. 여기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서 비아를 뚫어줍니다. 그럼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연결 안 됐다고 지금 나왔죠. 여기가 이 IC가 뭐 하는 IC지? 3.3V를 만들어주는 IC예요. 5V를 두 개를 받아서 3.3V로 만들어주는데 3.3V 어디 쓰나? 3.3V 요거 쓰고 여기 쓰고
조금 빙 둘러가 봅시다. 요거 여기는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게 이제 이 그라운드가 또 문제가 될 건데, 그라운드를 싸는 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는 어디로 옮기든지 이렇게 멀리 가네요. 5V 2개. 그러면은 어차피 얘도 한번 바텀을 타긴 타야 되는데, 그죠? 바텀이 지금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거를 저런부터 힘드네. 이거 먼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오브젝트 V인 있고, 오브젝트가 너무 좁아요. 여기서 이제 요선이랑 왜 이렇게 물속 튀어나오지? 됐다. 여기 뒤에 지워주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하고, 그 다음에는 자, 리셋. 배선 두께를 설명해 줍니다. 이걸 3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게요. 그래서 이상하죠, 이거. V 탑. 헤로도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품인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3V) 이거를 그럼 이거는 이제 배치를 바꿀게요. 여기가를 조금 내리고
내려오고 얘가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조금 옆으로 틀어야겠네요. 이렇게 가서 오버트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바깥으로 돌아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되겠죠. 저기 있는 이거를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두개 오버트 들어가고 이거가 여기도 지나가야 되는데 탑이랑 바텀이 다 지금 가리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힘든 거지. 힘들어지는 거. 이렇게 와서 여기도 V 잡고 이렇게 가야 돼. 이게 힘들죠. 이게 해서 아까 가로 세로 규격이 중요한 건데 일단 SMD는 바텀을 가기가 힘들어서 SMD를 먼저 하긴 해요. 더 잘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IO 제로는 저쪽인데 와우. 네네. 이게 선 두께가 두꺼워서 그런 거고 지금 나와서 여기 잠깐 세워놓을게요. 그래서 세워놓고 여기는 그냥 쭉 올라가고 싶긴 한데 귀야를 뚫을까요? 자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원래 이 비야도 뚫는 거마다 이제 비용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 정도 수량으로는 딱히 올라가지는 않아서 혹시나 해서 아이고 이거 뚫고 갑시다. 이거 아마 지나가는 거 있을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여기서 자 제가 올라와서 지하를 하나 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로스 쪽 여기서 찍고 비야 뚫어주고 탑으로 바꿔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서도 비야 뚫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비야 뚫어주고 이렇게 붙여주고 이러면 여기는 이제 탑 와이어가 지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만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도 조금 붙여줄까요? 자리를 마우팅이 아마 엄청 힘들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거를 좀 하다 보면은 아 원래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 그렇게 뭐 사람이 못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세뇌도 조금 되긴 해요. 이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걸 찾아봤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Hi, it's Peter here. So the interesting thing is, or you can 설치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let's see if I want to see what is happening in the inner copper layer. The first one can turn these off. The down here, 솔직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let's fill it. 어떻게 배선을 하는 규칙이 뭔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딱히 하진 않고요. 그냥 선 배선이 제일 마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바텀으로 올라갑니다. 어차피 데이터 라인은 그렇게 두꺼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이래서 세로선은 저는 바텀으로 두고 가로선은 탑에서 제어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좀 섞여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바텀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쯤에서 제어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면은 좀 낫겠죠? 이렇게 연결하면은 수직으로 FE 인이 있는데 여기 하나 가로막고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맞고 여기 또 가로막고 있구나. 아하.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씩 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붙여주고 V인이 더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나갈 길이 있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배치에 따라 배선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배치를 지금 이 정도 배선하는데 보면은 엄청 엉켜 있죠. 이 엉켜 있는 걸 잘 푸는 게 기술이에요. 아주 빠르고 잘 푸는 게 기술입니다. 저는 이 기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트웍이 희한하게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림 그리는 것 같아서. 에어리핀 또 저기 있네. 자, 멀다. 이건 뭐지? 배치. 일단 다른 것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안 된 게 그라운드는 빼면 돼요. 그라운드 나중에 카파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3.3V가 또 어디 날아가네요. 여기 저기 왜 저기까지 가야 되네. 그러면은 이 가로선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방해를 받긴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비야 뚫고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올려서
비야 뚫어주고 여기를 가로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세로로 가서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 세로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비아를 뚫어줘. 그리고 가로로 쭉 가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얘랑 또 얘랑 연결되지? 그러면은 이거를 지우고 얘를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 안 좋아합니다. USB가 왜 이렇게 멀리 있지? 기존 배치가 이상해서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다. 이거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 비아가 자리 잡을 수 있네. 여기도 바텀으로 가서 얘는 또 저기까지 가야 되나? 웬만한 MCU 중간을 통과하지 마세요. 여기도 지금 패드가 원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임의로 좀 빼긴 했는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거는 일단 이 BR을 통해서 이렇게 가봅시다. 얘도 저쪽으로 가야 되네. BR 있으니까 바텀으로 가서 순전히 이거는 규칙을 그냥 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돌연결 안 된 거 UGND 하고 버스 그리고 D 전원 부분 좀 두껍게 해줄까요? 1mm 1mm 여기는 굳이 그렇게 두꺼울 필요는 없지만 0.1mm 0.5mm 하고 여기다 얘도 실드 붙어야 되니까 바텀으로 끄줄까요? 이것도 선 두께 방식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뭐 바꿔줘도 괜찮겠죠. 저거는 저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는 방향이 없으니까. 들어가네. 다행이다. 여기 또 꼬여있네. 이건 피아노 왜 여기 있니? 크로스도 있고. 선이 두껍죠? 좀 줄여야 돼, 이거. 여기서 0.3? 안 들어가지. 0.2로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우, 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오늘 이렇게 이렇게 끼고 싶은데. 만약에 이렇다 하면은 회로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1번, 8번 요거를. 근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RD 꺼내주고, 저기 가야 되니까, 여기 꺼내주고, 이것도 여기 꺼내줍니다. 이거를 비아를 뚫어주고, 그죠. 저놈의 리셋 버튼. 문제는 안 돼. 잠깐만, 이렇게 해도 안 되지. 이건 C. 필요 없는데, 이거. 아유, 오래 걸리네, 오늘도. 오늘 좀 늦게 저거 돼가지고
배선 빡시네요. 방송이 안 켜졌어요. 처음에 시간 좀 날렸더니 시간 이렇게 돼버렸네. 음. 이 거미줄 같은 여기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네요. 어허,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 부품 안에 비어 있으면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비안을 웬만한 외부에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어. 아니 왜 이리 멀어 다. 어허. 자, 일단 여기서 요만큼 남았잖아요. 여기 뭐 연결할 게 뭐 세세하게 좀 더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선이 너무 많으니까 좀 한 번에 지금 보이는 선들을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줄이느냐? 우리가 지금 아까 계속 중간에 무시하고 넘어갔던 배선 있죠? 그 배선 중에 GND라는 배선이 있어요. GND 배선을 여기서 한 번에 좀 처리를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Add Field Zone 이거를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선을 그을 수 있게 나오는데, 기존 아두이노는 카파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카파를 할 거니까. 자, FCU GND 다 필요 없고, 코너 필렛
라디우스 1, 2 하고 클리어런스를 0.254로 변경을 해줘요. 요즘엔 좀 작기 때문에 이 클리어런스가 넓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거 하기가. 디폴트 뭐 다른 거는 상관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스포크 모스트 greater than minimum 이거 그대로 볼까요? 해봅시다. 해보고 이제 얼마나 저도 선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거 그리드를 잠시만요. 또 사이에 걸려있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그리드를 키울까요? 0.2요? 여기서 줬고 밑으로 쭉 갑니다. 여기가 줬고 너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 여기 143 맨날 그런 식이야. 이렇게 이쪽에 와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면 빨간색으로 가득 찼죠. 빨간색으로 가득 찼는데 보는 거는 이걸로 이렇게 좀 변경해서 볼 수 있고요. 여기 모서리에다가 우클릭을 하면은 여기 존이라고 있어요. Unfill All 누르면 이렇게 다시 삭제가 되고 선이 많죠. 여기서 클릭을 하고 여기 보면은 B 키를 누르면은 자동 채우기거든요. 여기서 나와서 B를 눌러볼게요. B V를 눌렀구나. B 여기 보면은 선이 많이 줄죠. 컨트롤 B 그죠? 그라운드가 연결이 돼서 이게 좀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가 지금 탑면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탑면만 연결이 돼도 이 정도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우클릭 다시 해서 여기 보면은 Duplication onto layer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복사를 할 수 있어요. 바텀 커버에 똑같이 그라운드 설정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놔두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필렛을 했던 거는 요 라운드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둔 거예요. 이렇게 둔 거고 이런 부분들 자, 지금 바텀으로 했는데 지금 보자. 탑을 빼고 바텀도 채워볼게요. 바텀 채웠죠. 두 개 다 켜면은 이렇게 바텀 탑 그러면은 일단 선들은 많이 줄었죠. 아까 봤던 것 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그라운드가 연결이 안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 그라운드는 직접 연결해 줘야 되는 그라운드고 요 진행되는 근데 이렇게 보면 작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 두 번째 거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것도 되는데 요거는 헷갈리니까 요걸로 해서 작업을 하시고 저거를 스위칭해서
계속 보시면 그게 좋아요. 좋아요. 또 놀러 가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이런 그라운드들은 다 연결이 됐다고 나와요. 근데 중간중간에 아까 우리가 감싸버리는 그라운드들 있죠, 이런 거. 얘네들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할까요? 이거 어차피 마지막에 그라운드를 다 씌우긴 하는데 마지막에 할게요. 나중에 여기가 커퍼가 안 들어가니까 그라운드 떴다고 이렇게 되죠. 얘도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사라진 거니까 조금 나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안 뜨죠. 자, 오볼트. 오볼트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우. 또 조금 쉬었다 할까요? 큰일이네. 이게 아트웍에서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죠? 실제로 봤을 때는 별거 없어요. 티가 거의 안 나요.
아이고. 조금 화면을 늘려서 볼게요. 근데 뒤에는 볼 일이 별로 없어서. 자, 그라운드는 일단 무시해도 되고요. 요거 저기 가야 되네. 와이어 두께를 골라주고 바텀 배치, 바텀. 아, 이거 탑이구나. 피아 먼저 뚫어주고 바텀으로 해서 여기 다 세울까요? 여기 세워서 얘네들도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공간이 좀 좁네요, 여기가. 어떡하지? LED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게 많은데 얘도 아직 안 해봤고. 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공간을 줘라. 공간이 없다. 그러면은 (0.2로) 간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네요.
비야 뚫을 데가 없지. 맞나? 저 다음이었나? 두꺼운데? 진짜 어려웠구나. 하나, 둘,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나은 방법이 있을 건데. 그치. 이제 여기서는 바텀으로 올라와서 저기까지 보내야 되는데, 돌려면은 여기까지 돌아야 되고, 구멍이 남는 게 몇 개 있는데,
이제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으면은 중간에 비어를 하나 또 뚫어서 오른쪽으로 가서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옆으로 가네. 자, 사이로 가서 찍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다 연결했고요. 연결됐죠? 연결됐어요. 보자. 자, V 찍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가로 세로가 중요해요. 아주. V 플러스 아니고 페이지업 하고 나머지 또 지워주고. 연결이 제대로 안됐죠? 이렇게 해주고 날리고 그 다음에 5V 가로로 들고 와서 비어 뚫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얼추 다 됐죠? 이거 하고 여기도 비어 뚫어서 이렇게 갑니다. 근처까지만 가로 세로만 좀 지키면은 어느 정도 배선은 잘 돼요. 진짜 잘 되는데 그래도 어렵다는 거. ARF를 어떻게 끄고 가야 되나. 저기까지 구멍이 하나도 없는데. ARF를 끌고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오나 봅시다. 여기까지 내려오겠네. 비하가 있으니까. 이게 한 번에 찍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쓰거든요. 이 C 라인에 다른 툴에는 있긴 있어요. 어워캐드나 이런 것들. 근데 전 아직 못 봐서 여기서는. 됐다. 그러면은 공을 좀 더 비울까요?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으로 좀 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 더 지나갈 공간은 생기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비아 뚫을 공간은 안 보이고, 비아를 뚫었을 때 너무 어거지 같아서 이거 좀 쓰기 애매한데.
비야 공간 줘라. 이거 왜 이리 두껍지? 하나만 줄일게요. 이거 1mm인데 1.5네? 여기다가 뚫을 수 있을까?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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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야 자리 좀 줘라. 이거 줄입시다. 안되겠다. 1mm. 그래도 안 나오는데. 일 m m 그럼 이제 공간이 나지 않을까? 맞다. 자,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은 이쪽 아저씨는 지금 연결이 다 되었네요. 한참 남았죠? 세이브. 오랜만에 세이브를. 자, 그 다음은 일단 가로 배선된 거를 좀 압축을 할게요.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쭉 타고 나옵니다. 나와서 어차피 뭐 더 자리가 없으니까 더 들어오고 나갈 애들이 없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자, 여기도
이 와이어를 압축을 해봅시다. 배선들이 깔끔하게 모여서 가면은 나중에 출력했을 때 되게 예쁘거든요. 이런 게 좀 좋긴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선이. 픽스된 것들은 더 움직일 일 없으니까 여기서 날릴까? 하고 여기는 좀 여유있게 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바텀 와이어를 비아 뚫어서 여기다가 비아 뚫고 여기 비아 이거 좀 넓게 돌아서 들어가면은 여기가 여기서 피아치고 내려가서 옆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버트 여기는 전원은 들어오진 않지만 얘도 올 테니까 아이고 피나를 들어가네. 이것부터 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틀어주시고 넘어가고 이 와이어를 잠깐만 이거를 선 두께가 0.5로 갑니다. 피아 때문에 그리고 여기 SS도 좀 모아서 올라갈게요. 이렇게 해서 모아서 들어가면은 공간을 또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비아를 넣을 데는 없네. 야, 붙었습니다. 붙었고, 그 다음에 리셋. 여기 비아 뚫어주고, 야, 여기로 옮길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데부터는 지워주고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리셋을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RN 여기도 비워둘 공간이 없네. 요거를 조금만 이동을 할게요. 이렇게 다시 연결해주고 지우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비어 뚫어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안 좋은데 이 비어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이렇게 찍고 여기랑 안 되는구나. 잠깐만 보자. 얘를 이쪽으로 조금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비에 뚫어서 쭉 내려오는데 자리를 좀 여기도 붙여줄게요. 여기 비에 뚫어서 들어가고 이 녀석은 여기도 비에 뚫을 자리가 없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할게요. 컴페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구멍을 요 사이사이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낼 수는 없고 컴페어를
여기서 또 올라갈 데가 없네. 내려가자. 나갈 데가 없는데 여기도. 갇혔어. 여기를 탈게요. 여기서 비 하나 뚫어서 보자. 그러면은 여기도 내려와서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응? 여기 끊어져 있지? 여기서 저기까지. 나 구멍 쓸 거 다 썼지? 잠깐만 보자. 아우. 쪽으로. 아우. 얘는 또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응? 응? 어렵게 기른 머리카락을 왜 자르느냐며 또 한 번 물어요. 그래도 잘라주세요 제발. 길었던 추억들 모두 아무것도 묻지 말아줘요. 내가 몰라보도록 모두 잘라주세요. 아, 비야 많아. 안 좋아. 내 어깨로 머리카락이 흐르고 어렵게 참아왔던 눈물도 흐르고 말았죠. 사랑이 뭐 이래요. 애써서 잘라낼 거라면 처음부터 사랑 따윈 하지 말아야 했어. 이렇게 했지. 더러워진 내 기억과 추억 휴지처럼 구겨진 날 함께 버리고 있어. 고개 숙인 바보야. 눈을 떠 거울 속을 봐. 까만 눈물 흘리는 한 여자가 울고 있잖아. 사랑이란 뭐라고 아직도 울고 있는 거니. 이제 훌훌 털어버려. 다시 못해. 우리가 길어진다면 그때 나 어떡해요. 아마 다시 생각나겠죠. 사랑이 뭐 이래요. 애써서 잘라내더라도 다시 자라난 야, 씨, 또 가질 않잖아. 또 사회 가면은, 그런데. 왜 많이 했어, 어떡하지? 넌 17번, 15번. 헤어지는 날조차 15번이요? 아, 이거 9번이 또 여기 붙어있나?
왜? 왜지? 좁아.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야 됩니다. 사장님. 아, 사장님 밑으로 가야 됩니다. 잭사렉스가 이렇게 있는데. 아하. 이거를 더 줬어야 되는데. 늦었어. 늦었다고. 얘는 상관없잖아. LED 위치가 좋지 않아. 아주 좋지 않아. 아휴. 아, 얇은 걸로 가기 싫은데.
하하, 여기 들어야 되는구나. 아, 사랑이란 게 비슷한 걸까 해왔던 달도 내 맘을 모르죠 Be with you 둘만의 시간이 당장은 어쩔 줄 몰라도 바로 내 앞에 그대뿐이 있고 내 거인 듯 느끼고 싶어 Yo, 널 보면 기침이 나온 듯 콜록했지만 실은 웃음이 나온 걸 가린 거야. 때때로 피곤해 그러듯 하품했지만 너무 좋아서 눈물이 흐른 거야. 난 감출 수 없어 나의 감정. 왜냐면 난 너가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라고 말해줘. Baby I just wanna be your love 널 사랑할 거야 하늘을 보내고 다시 오늘이 와도 실이 있으나 네 곁이라면 가슴 아픈 날도 울고 싶지 않아 눈 감고 기다릴 거면 먼저 다가가도 되죠 Be with you Never cry, 슬프지 않길 바래 baby. 사랑 이제야 알겠죠 Forever fly, 너와 둘이 온종일 평생. I want you, I want your love. 몇 줄 안 남았는데? LED랑 UGMD 좀 들어줘야 되고. 아, 너무 어거지야. 이거 될것 같아.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어거지야, 이거는. 너무 기생하는 것 같은데. 자, 하고
요거트. 야이씨, 요거트 너무 구멍이 많다. 어떻게 비슷한데. 아, 이게 이제 문제다. 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공간이 없는데. 선 두 가닥도 못 지났잖아. 어떡하지? 비야 때문에 비야도 갖고 또 요거만 하고 에러랑 하는 거는 저기 마지막에 다음 주에 할게요. 아,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배치하고 선생님 제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떡하니. 세트. 이거를 그냥 못 지나가네. 아, 자, 공간을 만듭시다. 왜 크리스탈이 가까이 안 붙어있고, 이건 이쪽에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배치를 했지?
갈 데가 없다. 안 맞니? 야, 자, 이제 남은 선들은 다 그라운드거든요. 그라운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한 데 선이 있지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GND랑 여기랑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 하고 이제 뜨는 거고요. 아마 에러 체크를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비좁은데 많이 때려 넣어서. 예시는 그라운드 하나밖에 없네. 그라운드, 이 그라운드로 이 그라운드랑 연결 안 됐다고. 최소한의 노이즈 잡는 설계랑 이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